예, 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오늘도 찾아봅니다. MTNW 김동섭 어드바이저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이 어제 기술주가 좀 하락했습니다만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분위기가 상당히 4월 들어서 위쪽으로 많이 열립니다. 시장 읽어주십시오. 미국 시장은 요즘 그 다우하고 나스닥이 핑퐁 게임 하듯이 하나는 오르고 하나는 내리고 반복하고 있죠.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다우는 하락했는데 나스닥은 1% 오르고, 오늘은 또 다우가 상승하니까 나스닥은 1% 내리고. 미국 시장에서 이제 기대했던 게 딱 하나가 있었죠. 아시겠지만 실적이었어요. 실적이 되게 좋았어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EPS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주당 순이익이 상당히 좋았던 상황이었고, JP모건도 괜찮았어요. 웰스파고도 괜찮았고. 근데 주가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장을 끌어올린 게 연준이 요즘 연준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시장에 대해서 스탠스를 똑같은 거를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어저께도 제롬 파월이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금리 인상을 하기 이전에 아주 훨씬 전에 일단 양적 완화를 줄여나가는 정책을 펼 거고, 그 위에 인플레이션이나 완전 고용이 되면은 금리 인상을 하겠다. 근데 사실 이거는 예전에 옐런도 하던 말이었고요. 벤 버넌키도 하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그 연준 지역 총재도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존 윌리엄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럼 이제 시장에서는 이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정확한 대응 정책은 없이 상황에 따라 대응하겠다 정도밖에 해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장에서는 이제 실적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마지막 카드였어요. 근데 그 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뜨뜻미지근한 거다. 그렇다면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것이 어쩌면 들어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술적으로 거의 다 온 자리가 된 거죠. 다우가 오면서 나스닥은 쌍봉을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물론 더 간다 그러면 사실 시장은 어마무시하게 가겠죠. 기술적으로 제가 지난번 차트를 한번 그려놨었는데, 이 자리가 많이 돌파되면 미국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저도. 네, 그건 이제 기술적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연결을 했고, 이게 주봉이잖아요. 주봉에서 제가 사실은 그때 3,000에 4,000포인트 공간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그 자리가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돌파되면 사실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10,000포인트가 더 가도 할 말이 없죠. 기술적으로 나오시는 마지막 자리가 저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파가 안 된다 그러면은 어쩌면 저걸 메우는 과정 속에서 뭔가 변화를 주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다. 근데 사실 연준 입장으로서는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주가를 더 많이 끌어올려야 됩니다. 아니면 옛날에 연준 의장 한 명처럼 한 방에 2%씩 올리든가 3%씩 올리는 방법 외에는 없죠. 그 외의 방법으로는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올리는 방법인데, 그렇다면 그들이 원하는 건 정말 저거를 돌파하기 위한 것인지를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경기 부양을 하게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경기 부양을 하는데 증세로 하는 것도 사실은 시장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는 한번 누를 수 있는 자리일 수 있다라는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자리는 34,200 플러스 마이너스 200포인트 그 전후가 될 겁니다. 슈팅까지 계산했을 때요. 그 정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저께 원달러가 엄청나게 밀렸죠. 어저께 8원 정도, 9원. 근데 원달러가 밀린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승을 생각하시는 투자가 입장에서는 올컨이 왔다 드디어 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 외인들이 매수를 하니까. 근데 어저께 나온 뉴스를 보면 두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중공업주, 중공업 어떤 수주가 많아서 돈이 들어오니까 환을 내릴 수밖에 없죠. 돈이 들어오니까요. 그거 하나하고, 삼성전자가 15, 16일 배당있어요. 외국인이 가져갈 돈이 7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역송금을 갖고 지금 누른 거죠. 누른 상태에서 그 누른 돈은 어디로 갈까요? 주식으로 갔다. 그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확인해 본다 그러면, 현재 자리에서 원달러 기준으로 보면 이 60일선 여기 이게
돌려 세운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 이 자리가 1,096원 정도 돼요. 1,096. 그거 깨야 됩니다. 그거 깨면은 확실하게 위험자산에 대한 기대가 확실히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게 깨져버리게 되면은 주가는 상방으로 급격하게 틀 거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깨지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죠.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날은 언제일까요? 오늘하고 내일만 지나보면 압니다. 왜? 15, 16일에 삼성의 7조가 나갈 돈이라 그러면 내렸으니까 이제부터 올릴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바닥에서부터 외국인이 누군가가 이렇게 쌍바닥 잡고 천천히 이렇게 틀면서 양은 위로 올라왔는데 다 며칠 만에 딱 빠져요? 그럼 이건 왜 이런 현상을 일었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가짜일까요? 이게 진짜일까? 이제 구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시장에서는 4,000포인트, 5,000포인트 제시하는 분들 있어요. 저는 만약에 뭐 3,266을 못 넘어갈 거라 보지만 돌파한다 그러면 저는 3,808까지는 보고는 있어요. 기술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그게 만약에 간다 그러면 원달러는 그냥 무너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3,266이 넘어가려면은 1,096원 정확하게. 그게 깨지면은 확실하다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안 깨지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만약에 여기서 다시 올라가면 후행스팬이 돌파를 못하니까 눌러서 이격 열었다고 해석도 할 수 있어요. 이격 열은 거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 장대 음봉을 만약 올라갈 거라면 오늘 내일 사이에 다시 음봉을 메워주는 양봉이 나와야 될 거고 만약에 이게 음봉이 진짜라고 그러면 오늘이나 내일 사이에 장대 음봉이 또 터져서 양호를 밑으로 뚫고 내려가서 1,096원이 가야 돼요. 그러면 1,096을 간다면 3,266을 돌파할 거라는 신호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걸 돌파하지 그걸 못 깬다 그러면 지금 이것도 그냥 되돌림의 하나 박스권 상단만 높였다 이런 해석도 해봐야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외국인들이 요즘 귀환하잖아요. 이 외국인 귀환에서 진짜 고민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이 사실은 그 12월 28일부터 외국인들은 제일 중요한 게 선물이에요, 선물. 현물도 중요하고 선물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사실은 이 요즘은 본 선물을 이끌어가는 게 미니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웩도덕 장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옛날에는 옵션이 움직여서 선물 움직이고 선물 움직여서 현물 움직여요. 근데 요즘 미니 선물 가지고 한 100억에서 1000억 사이 가지고 1조의 선물을 움직이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금 본 선물이 그래도 누적 매도라는 게 있어요. 누적 매수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작년에 누적 매수로 10조 5천억까지 샀었던 외국인들이 지금 거의 한 7조 8천억까지 팔았다가 이틀 동안 한 1조 3천억이 들어오면서 지금 6조 한 6천억 정도의 선물 매도가 남아있거든요. 그럼 이 선물 매도가 12월 28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거로 따지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선물이 지금 손실이에요. 손실이 엄청나 있어요. 그러니까 손실이 엄청나 있는데 그 손실 난 거를 환매수해가지고 주가를 날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본격적인 기환이냐라고 판단하려면 선물에서 적어도 앞으로 한 3, 4거래 안에 한 2조 정도를 더 걷어들이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4조 밑으로 떨어뜨리고 그것은 3,266 안에서 왜냐하면 3,660이 넘어가면서 매수하면 손실이 가중되잖아요. 왜냐하면 매도했던 걸 다 걷어들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외인들의 본격적인 기환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요 근래 들어온 금액보다는 선물이 본격적으로 매수를 더 해주는지를 봐야 돼요. 이틀 동안 매수가 1조 3천억 정도 들어온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겠지만 사실은 그게 100%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환율이 떨어지면서 외국인이 매수한 걸 가지고 외국인의 본격적인 기환을 보기보다는 며칠 뒤에 시장의 모습을 더 확인해야 된다. 그건 어떠냐?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의 배당이 나가고 난 다음 결국은 이번 주 지난 월요일부터 그 사이에 선물이 얼마나 시장을 진입해 주는지 그거에 따라서 본격적인 기환이냐 아니냐 결정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들이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시장이. 공매도예요, 공매도. 오죽하면은 IMF 총재도 시작해서 여러 MSCI 또 FTSE 선진국 지수 이런 데서 공매도 다시 부활시켜라 라고 할 정도였어요. 근데 공매도가 부활 안 되는데 주식을 지금 산다? 그러면 5월 3일 날 공매도를 맞을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외국인 들어오는 거를 귀환으로 보기 전에 사실은 5월 이후에 들어오는 게 진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공매도 치면서 자기들이 매수할 거 사야 되는 게 맞다. 근데 지금 들어오면 만약 그 종목도 공매도 치면 누가 이길까요? 외인만 칠까요, 공매도? 기관도 치고 개인도 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은 미스 아니면은 다른 목적 이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5월 3일 이유가 들어왔다면 사실은 저는 100% 인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닐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연기금도 지금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1,400원 매도하고 있어요. 연기금이 지금 날짜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주식 확대를 지금 결정됐잖아요. 1%? 7조 정도 매수가 되는데 그날 하고 난 다음에도 뭐 보세요. 아침에 왔을 때는 300원 매수였는데 지금 다 매도잖아요. 왜 매도할까요? 공매도 때문에 못해요. 공매도 때문에. 공매도가 나오게 되면 자기들이 올려가지고 자기들이 손실 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들도 어떤 생각을 할까요? 최대한 현금 확보 작업을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외국인이 사고 있어요. 외국인은 공매도 안 치나요? 외국인이 공매도 더 많이 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건 트릭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실제로 매수되는 시점을 보려면 5월 3일 이후가 맞을 거고 지금 진짜라 그러면은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1,096원을 깨면서 그 이후에 그 사이에 외국인들이 한 2조 정도의 선물을 추가로 매수하는지를 확인하시면 외국인 기관이 본격적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섭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 3,191 오늘 장중에 3,204포인트까지 갔습니다. 3,200을 장중에 한번 뚫은 상황이고요. 코스닥은으로 조금 밀립니다. 기관이 오늘도 매도인데요. 금투는 뭐 하루하루가 다르고 연기금이 또한 1,500 정도 매도하는데 연기금이 좀 매도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지수가 오르면 또 부담이 되는 거죠. 밸류 가치가 커지니까 또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들인데 어쨌든 개인 외국인 매수로 코스피 강합니다. 시장공감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무리까지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